육근과 육경이 뭐 하자? 소멸하자? 육식이 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뭡니까? 전법은 멸하고 후법은 생한다. 요 시스템에 입각한 이야기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전법이 멸하고 후법이 생하되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개입하니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서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연한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육근과 육경을 연하여 육식이 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이야기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육근과 육경이 있을 때는 말하자면 육식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응? 지금 이 구조에서 보면 육식은 뭡니까? 육근 다시와 육경 다시를 화합시킨 걸 뭐라고 부른다? 육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3시에 바뀌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요거는 3시 5분에 바뀌었다고 치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3시 5분을 기점으로 지금 이 공간 속에 존재했던 것은 3시 이전 이쪽 경우 3시 5분 전에는 뭐만 존재했습니까? 여기는 육근이 존재했고 여기는 육경이 존재했죠. 그리고 3시를 기점으로 이 부분에서는 3시 이후 뭐만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육경 다시만 존재하죠. 여기는 3시 5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뭐만 존재합니까? 육근 다시만 존재하죠. 다른 말로 하자면 육근 다시가 있을 때는 육근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육경 다시가 있을 때는 육경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뒤집어 말하면 육경이 있을 때는 육경 다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육근이 있을 때는 육근 다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시 말해서 육식 전체와 육근, 육경으로 우리가 둘을 구별했을 때 이쪽이 있을 때는 이쪽이 없고 이쪽이 있을 때는 이쪽이 없는 관계니 그 둘은 동시에 공존했던 시간대가 있다고 해야 된다? 없다고 해야 된다? 없다고 해야 돼. 틀림없죠? 그렇다면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이제 분석해 드릴 테니 제1, 제2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 끝까지 오늘 가보자는 거예요. 육근, 육경이 있을 때는 육식이 없었고 육식이 있을 때는 육근, 육경이 없는데 어떻게 육근, 육경과 육식 사이에 연한다라고 하는 사건이 성립하느냐. 화두 중에 화두가 나옵니다. 연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원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중에 연한다는 말의 원어는 뭐였다? 파티차입니다. 파티차. 뭐 이건 점을 찍어야지 더 이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티차. 이 파티차라고 하는 말은 팔리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어원을 분석할 때는 산스크리트 원형을 복귀시켜야 돼요. 산스크리트 원형으로 하자면은 프라티트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라티트야. 프라티트야에서 R이 빠지고 T가 건스름화되면서 점이 찍히고 TY가 뭐다? CC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장음은 음장의 법칙에 의하여 장음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차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는 뭐다? 프라티트. 이 프라티트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은 프라티라고 하는 접두사에 이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 트야라고 하는 동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저 말이 어원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의 구체적인 과정은 여러분들께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구성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인 프라티와 이가 결합했을 때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프라티와 이가 결합했을 때 일반적인 동사로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프라티에티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문장 속에 들어가면 동사로 활용될 때 이 단어는 프라티에티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럼 이 프라티에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살피는 게 프라티트야의 내용적 의미를 규정하는 프라티의 의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티에티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말이냐? To apply to 또는 to rely on. 아주 정격의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딱 답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뜻을 가진 말이냐? To admit 또는 to accept 이런 뜻을 가진.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뜻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apply, rely on이라고도 또 뜻을 잡을 때도 있어요. rely on이라는 말을 뜻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의지하다. 이 원형은 apply입니다. apply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지원할 때 apply 한다 이런 말 하죠. 회사에 이제 취직 신청을 할 때도 뭐다? apply 한다 그러죠. 이 apply라고 하는 말의 순수 국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사전에 찾아보면 대다. 그러니까 회사에 apply 한다 할 때는 대다 중에 어떤 대다다? 들이대다야. 알겠습니까? 회사에다 나를 들이대는 거야. 응? 그리고 대다라는 말 중에 또 어떤 말이 있다? 우리말 속에 같다, 대다도 있죠. 근데 이 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대다라는 뜻의 apply to와 의지하다라는 뜻의 rely on이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대다가 있어요. 우리말에. 들이대다도 아니고 갖다 대다도 아니고 기대다가 있어. 기대다라는 말이죠. apply to는 우리말 하면 기대다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라티에티의 첫 번째 뜻은 뭐다? 기대다. A가 B에 뭐 한다? 기댄다. 아, 벌써 여러분들 문제성 좀 느끼겠습니까? A가 B에 기대려면 뭐가 A입니까? 육식이 A죠? 뭐가 B입니까? 육근 육경이 B죠? A가 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기대어야 된다? 육근 육경으로서의 B에 기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B를 기대어 A가 생했다. 그러면 A는 B에 기대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댄다라는 사건이 성립하려면 A와 B는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도 돼요? 시간적으로 동시에 공존한 적이 있어야 되고 공존할 때도 그냥 공존해서는 안 되고 어떻다? 다시 말해서 A는 이쪽에 있고 B는 저쪽에 있으면서 공간적으로 이격된 상태에서 동시에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은 공간, 최소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가진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한 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기댈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육식이 있을 때는 육근, 육경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제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1위제적인 관점. 세제적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눈력이 있고 색적이 있고 그 사이에 몰록 안식이 있으니까 어떻다? 같이 있네. 이야기가 쉽죠? 그러나 제1위제적인 관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시 이후에는 불만 있었고 3시 전에는 뭐다? 나무만 있었어. 3시 전에는 술만 있었고 3시 이후에는 식초만 있어. 한 명 속에 술과 식초가 같이 있었던 적은 있다 없다?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기댈 수가 있어?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데도 기댈 수 있습니까? 화두의 냄새가 물씬 납니까 안 납니까? 있다고 해도 한 방망이, 없다고 해도 한 방망이. 기댄다라고 하는 말은 둘이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변화를 보게 되면 병 속에 식초가 있을 때는 식초만 있지 술이 없고
술이 있을 때는 술만 있지 식초가 없어. 다시 말해서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어떻게 기댈 수 있어? 기댈 수 있다면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면 기대지를 말아야 돼. 그런데 같이 있지도 않은 것이 또 기대기도 하네. 이 소식이 뭔지 알겠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죄짓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2번입니다. 2번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어드밋? accept 이렇게 들어가죠. 둘 다 비슷한 용어죠. 어드밋은 뭡니까? 허용하는 겁니다. 맞죠? accept 뭡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응? 허용하다 또는 허락하다. 이거는 뭡니까? 용납하다, 수용하다.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프라티예티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뜻은 정확하게 후법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1번이고 전법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2번 해석을 따릅니다. 후법의 입장에서는 1번 해석이 적용되고 전법의 입장에서는 2번 해석이 적용된다는 말은 뭐냐? 후법은 육식이죠. 육식이 생할 때는 어떻다? 기댄다 그랬죠. 육식이 생할 때는 절대 지 혼자 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할 수 없다는 말. 무언가가 앞에서 멸해주지 않으면 어떻다? 절대 무언가는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 있을 줄 모르는 게 여기서는 뭐다? 기댄다. 쉽게 말해서 평지 돌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무언가가 생하고 무언가가 존재할 때 그 어떤 기반도 존재하지 않고 홀로 몰로 평지에서 돌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언가가 생하려면, 육식이 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무언가를 기대어야만이 생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뭘까? 전법을 중심으로 2번 해석을 해라 그랬죠? 그럼 전법을 중심으로 2번 해석을 해라는 말은 뭡니까? 허용의 주체가 전법이라는 소리입니다. 후법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전법이 그 후법이 나오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후법이 나온다라는 거야. 응? 술 다음에 식초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다? 술이 식초가 나오는 걸 허용하고 허락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야. 참으로 교묘한 말이 연한다라는 말 속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 연한다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1번 해석에 가면 뭐다? 후법은 절대 혼자서 생하지 못하고 이전 존재들이 존재되어야만이 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에 입각하면 뭐다? 그렇게 후법이 생할 때는 지가 잘나서 생한 게 아니고 뭐다? 전법이 후법을 허용하고 허락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생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뜻 여러분들께 확정 지어 드릴게요. 이건 뭐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후법 입장에서 1번은 봐라 그랬죠? 흰색으로 적더라도 여러분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후법은 결코 그 말입니다만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후법은 결코 전법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연한다라는 말에는 그 뜻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연한다라는 말. 그 다음에 2번은 뭐다? 전법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전법 입장에서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전법이 후법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허용한다는 뜻은 전법과 후법의 관계가 어떻다는 소리일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표현해보면 또렷해지는 게 있어요. 서로 대립하고 대치되는 관계일까? 온화하거나
아니면 화합하는 쪽의 관계일까? 그죠? 연한다는 말 속에는 어떻습니까? 연하는 놈과 연해지는 놈 사이에 서로 사이가 친하다, 친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할 때 연이라는 말 속에는 뭡니까? 둘 사이의 특별한 어떤 관계성. 그 관계가 단순히 다투거나 대립하는 관계기보다는 어떻다? 둘만 떨어져서는 못 사는 어떤 친한 관계라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 의미를 뭐라고 잡았다? 허락이랄지 수용으로 잡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온화하다. 전법과 후법의 관계가 그칠지가 않고 모든 변화에 적용되어지는 전법과 후법의 관계는 뭐다? 서로가 서로를 허용하고 허락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계.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다? 온화한 관계. 연한다는 말의 뜻은 뭐다? 후법은 전법 없이는 절대로 못 생깁니다. 이 뜻의 연이요. 그리고 전법은 후법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후법이 뒤에 나올 수 있었음을 뜻하는 그런 다의적인 의미가 이 연하다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어원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처럼 연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혹여 누가 이 연자를 그러면 왜 이 한자로는 이렇게 적습니까? 하고 의아스러워 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한자 사전 찾아보면 이 연자가 무슨 연자로 쓰인다? 1번 뜻은 뭐냐? 옥긴 연자입니다. 실사부수가 붙어있죠? 이 옥깃을 연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 뒤에 가보면은 4번, 5번쯤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압니까?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댈 연자입니다. 기댈 연자. 우리 아까 어떤 뜻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기댄다라는 뜻이 나온다 그랬죠? 기댈 연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다? 육근과 육정을 뭐하여? 육근과 육정을 뭐하여? 기대어서 뭐가 생긴다? 육식이 생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해 보는 데까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후법은 결코 전법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있던 내지는 전법과 후법의 관계가 온화하다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이 해석은요 세제적인 입장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사실 첫째 시간에 육식의 세제적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문제 하나를 남겨놓고 왔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을 떠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육식을 정신으로 보고 육근, 육경을 물질 세계로 봤어요. 세제적인 입장에서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가색은 물질 세계 또는 몸 그리고 안식은 뭐다? 정신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 안가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각나는 말은 우리 정신이 뭐다? 물질 세계를 뭐한다?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뜻일 수 있다.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떤 후폭풍을 불러들였습니까? 단멸론의 후폭풍을 불러들였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정신이 물질을 떠나지 못하고 정신이 몸을 떠나지 못한다면 몸이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버리면 정신도 사라져버릴 것 아니냐? 그러면 다음 생은 있다고 해야 된다? 없다고 해야 된다? 없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단멸론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연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단멸론으로부터 불교를 구출합니다. 여러분들. 왜 구출하느냐? 모든 변화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거든. 전법에서 후법으로 바뀌는 게 변화죠. 그죠? 그럴 때 후법은 어떻게 바뀐다 그랬습니까? 결코 전법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걸 뒤집어 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전법은 후법 없이는 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 후법이 결코 전법 없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전법은 결코 후법을 내놓지 않고는 사라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가 짱 나뉘는 부분입니다. 부파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뭐 이건 좀 전문적이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부대인멸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언가가 멸할 때는 원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부파불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뭐라 그럽니까? 무언가가 생할 때는 전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법이 멸할 때는 뒷법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도 연고도 없이 생긴 거는 저절로 멸한다, 안 멸한다? 생긴 거는 지가 알아서 때 되면 그냥 멸해버린다? 아닙니다. 생길 때도 앞에 게 있어야 생기지만 멸할 때도 뒤에 게 있어야지 멸해. 하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후법은 전법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법은 후법 없이 옳지 멸하지 않는다야. 그래야 짝이 맞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서 큰 유명한 변화의 4종 공리 중에서 1번, 2번 공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상법이죠. 그죠? 이 무상법인 변화와 관련해서 4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불교에. 그 중에 1번 공리가 뭐냐? 모든 것은 어디다 적어드릴까? 여기 적자 그냥. 변화하니 뭐 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머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무라고 하는 육경도 불이라고 하는 육경다시로 바뀌고야 말았고, 몸이라고 하는 육근도 대인 몸이라고 하는 육근다시로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세상에는 육근하고 육경 외에는 더 있다 없다? 없어. 세상을 구성하는 육근, 육경이 모두 육근다시와 육경다시로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어? 세상은 그 모든 것이 뭐한다? 변화하니 머물지 않는다. 이게 변화와 관련한 4종 공리. 나는 그렇게 부르죠. 변화와 관련한 4가지 공리 중에 뭐다? 첫 번째 공리. 그런데 후법은 결코 전법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얻어낸 전법은 후법 없이 멸하지 않는다는 2번째 공리를 불러옵니다. 2번째 공리가 뭐예요? 모든 것은 변화하되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변화할 뿐이지 싹 없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상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 3법인 중에서 첫 번째 법인이 무상법이냐? 이거부터 공부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극단화됩니다. 상주론에 빠지거나 단면론에 빠져요. 무상법을 이해하면서. 그중에 단면론에 빠지는 경우가 뭔지 압니까? 무상이 없어지는 건 줄 알아. 무상은 변화한다는 뜻이지 없어진다 뜻이 아니야. 영원한 게 없다는 뜻이지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 없다가 아니란 말이야.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은 뭐 하되? 변화는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일본 공리에서 나왔어. 모든 것은 변화하니 절대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화하되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가 세계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라 이거예요. 우리 정신이 기대고 있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그러나 몸도 변할 뿐이지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몸이란 것이 변할 때에 우리 정신은 사라질 것 아니냐가 형식 논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할 뿐이지 무언가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다 안 한다?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없어지지 않는데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변할 뿐이지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데 그 위에서 영이 되어지는 정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쉽게 갖고 올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단멸론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몸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정신도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몸 안 없어집니다. 뭐 할 뿐이지? 변할 뿐이야. 왜? 전법은 후법 없이 결코 멸하지 않으니까. 왜? 후법은 전법 없이 결코 생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184페이지 보면 제일 위의 경 유의상경이라고 보입니까? 우리 12조 10업설을 할 때 했습니다. 그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시의 제타와나 숲에 위치한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서 지내셨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결합된 것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세 가지 결합된 것의 특징이 보인다. 무엇이 셋인가? 일어남이 보이고 흩어짐이 보이고 머문 것의 뭐가 보인다? 없어진다는 말 그거 있어요, 없어요? 흩어지고 달라질지언정 없어진다는 말 안 합니다. 유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 26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뭐 우리 공부하고 있는 육류법설 부분입니다. 265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그 밑에 둘째 두개경 하면서 부처님 말씀 보이죠? 보도록 하죠. 비구들아, 두 가지에 연하여 식별 등이 발생한다. 비구들아, 그 둘이란 무엇인가? 눈과 여러 색에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눈은 무상하여 어떻게 한다? 변화하고 달라진다. 여러 색도 무상하여 뭐 한다? 여봐요. 무상하다는 말 뒤에 변화한다, 달라진다는 말이 있지 없어진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도 색도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져서 없어진다라고 적어도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가실 거예요, 되게.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없어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번역에 없는 겁니다. 2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셨습니까? 제일 밑에 달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눈이 자라고 주장하고자 하지만 하는 말 보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눈에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일어남과 흩어짐이 나타난다라고 했지 없어짐이라고 하는 표현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집요하게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변화한다라고만 말했지 절대 안 쓰는 말이 있어. 없어진다는 말 안 써. 왜? 후법을 기다리지 않고 멸하는 전법은 없으니까. 왜? 전법을 전제하지 않고 생하는 후법도 없으니까. 이야, 프라티에티, 파티차, 연한다는 말 한마디가 주는 중량감은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280페이지 가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을 듯한데. 볼까요? 첫 번째 달라.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부처님. 무상 이야기 나왔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무아법 이야기하죠. 무상고를 거쳐 무아법을 이야기하죠. 그때도 무상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무상하고 괴롭고 한 다음에 뭐다? 변하는 법이라고 그랬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한 뒤에 없어지는 법을 두고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있다는 거야. 유심히 그리고 집요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변화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니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시지만 변화할 뿐이지 뭐 한다고는 안 하신다? 없어진다고는 안 하셔.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신은 물질적 육체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물질적 육체에 영이 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뭐다? 없어져 버리면 이것도 없어질 것 아니냐고 걱정인 거잖아. 근데 이게 없어지는 일이 없어. 알겠습니까? 뭐 할 뿐이다?
변화할 뿐이야.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토대가 없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토대 위에 영이 되어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함부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몸 위에 우리 정신이 잘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다라는 표현 쓰자 이거야. 붙어 있죠? 이게 없어져 버리면 뻥 해버릴 거야. 증발해버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 못해. 근데 이게 안 없어져. 뭐 할 뿐이다? 그럼 변화하니 머물지는 못하지만 변화할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아. 그 논리가 어디서 왔다? 육근과 육경을 연하여 육식이 생한다 할 때 그 연한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소식에서 온 거야.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뜻. 전법과 후법은 관계가 거칠다 그랬어요? 온화하다 그랬어요? 사납다 그랬어요? 부드럽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몸이 변화하여 다른 것으로 달라지더라도 달라지기 전의 놈과 달라진 이후의 놈이 서로 관계가 배척한다든지 서로 관계가 대립한다든지 하지 않고 어떻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딴 말에 옮겨 타려고 그럴 때게 옮겨 타려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옮겨 타려는 순간 싹 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어떻게 떨어져? 근데 이 말에서 저 말로 옮겨 타는데 저 말이 어떻다? 잘 타라고 옆에 와서 이렇게 붙어주면 그건 누가 못 옮겨 탑니까? 우리 몸이 되었던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었던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온화한 변화라는 거야. 이게 연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소식입니다. 그 지점에 가면은 앞에 건 뒤에 걸 감당할 수가 있고 뒤에 건 앞에 걸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것에 영이 되는 우리 정신이 감당할 만한 뒤에 것이 나올 때 거기서 뭐 이탈한다든지 탈선한다든지 정발한다든지 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걱정이 너무 많다 니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후법은 전법을 전제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으며 후법과 전법의 관계는 뭐다? 온화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이 몸이 변한다라고 해갖고 흩어진다라고 해갖고 그 몸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관념을 불러들이면서 더불어서 우리 정신도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그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몸이 없어지지를 못해요. 최고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안타깝게 가져가도 흩어진다 정도입니다. 흩어지더라도 흩어진 분자로, 흩어진 원소로, 흩어진 입자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를 거부하지는 못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다? 세계적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해석할 만한 결론이 우리 부타의 가르침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정신이 의지하고 있는 눈과 색이 변하고 달라지면 그로 인해 발생한 우리 의식 내지는 안식도 어떻게 된다? 그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몸이 변하고 달라지면 우리 정신은 흩어져 없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26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다시 둘째 두기경 돌아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 독송해 볼까요? 시작. 비구들아, 두 가지에 연하여 식별 등이 발생한다. 비구들아, 그 둘이란 무엇인가? 눈과 여러 색에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눈은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여러 색도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이처럼 이 두 가지는 흔들리고 쇠퇴하고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따라서 안식도 무상하여 뭐한다? 변화하고 달라질 뿐이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토대가 되는 눈과 색이 변화하고 달라지니 그것에 영이 되는 우리 안식을 중심으로 한 정신도 뭐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도 뭐다? 변화하고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몸이 바뀌고 물질이 바뀌듯이 정신도 바뀔 뿐이지 정신이 없어진다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함부로 단별론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이 변화와 관련된 두 번째 공리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실험적으로.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두 번째 공리를 깨뜨리는 게 있다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되 절대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 변화와 관련한 몇 가지 공리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공리가 있다 그랬죠? 몇 가지 공리를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 공리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세 번째 공리는 뭐다? 모든 것은 변화하되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화하죠. 그런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변화는 어떻다? 정해진 변화를 하지 아무렇게나 변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술은 뭐로만 변합니까? 식초로만 변하지 돌이나 물로 변하지 않아. 뭐만 식초로 변합니까? 술만 식초로 변하지 돌이나 물이 아무렇게나 식초로 변하는 것도 아니야. 왜 그런 줄 압니까? 전법은 후법을 허용할 때만 후법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무거나 내 뒤에 놓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허용하고 내가 허락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수용한 것만 뭐로 넣을 수가 있다? 후법으로 넣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공리를 잡는다? 모든 것은 변화하되 뭐 하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고성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연고성. 모든 것은 연고성에 입각하여 멸하고 생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육근과 육경이 소멸할 때도 지 마음대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입각하여 소멸한다? 연고성에 입각하여 소멸하고, 육식이 생할 때도 지 마음대로 생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입각하여 생한다? 연고성에 입각하여 생한다. 이 연고성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뜻을 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연고성, 이 말로 이제 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막 그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게 되십니다. 자, 우리 일단 이 연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장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함부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정신도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너무 거친 생각입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의 격조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변할 뿐이지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더라도 어떻게 변한다? 온화하게 변하는데, 우리 정신이 꼭 없어진다라고 무슨 근거로 너 이야기할래? 하고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새로운 틈새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이처럼 이런 연고성과 관련된 논의는 방금과 같은 세계적인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후세계 존재와 관련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1위제적인 입장에 섰을 때 이 연고성이 가져다 주는 결론은 엄청납니다. 제1위제적인 입장에서 연고성은 어떤 기여를 하느냐? 아까 세제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여를 했다 그랬어요? 사후 존재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 존재함을 입증하는데 의미 있는 진술이 되었죠. 예. 이게 세제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이제 제1위제적인 입장에 가게 되면 이 연고성이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준다? 어떤 세계를 열어줄 것 같아요? 이 연고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소식이. 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세계를 열어줍니다. 단순히 저 세상 함부로 없다고 하지 마라 정도의 결론으로 끝이지 않고 이 연고성이 뭐다? 그래, 실상의 세계. 어떤 사람이 솜 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솜 타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솜 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각광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 솜 타는 기술을 가지고. 겨울 되어갖고 다들 추운데 소못 지어갖고 입으니까 그 추운 겨울을 버틸만 하다 안 하다? 사면 되지. 근데 어떤 장군이 와갖고 어떻습니까? 그 솜 타는 기술을 갖다가 큰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군사들을 솜 옷으로 겨울에 무장하게 해갖고 중국 천하를 통일해버리죠. 똑같은 솜 타는 재주를 가지고도 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살 만큼 돈 버는데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연고성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요, 사후 세계 존재하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정도의 효과를 내고 말지만 제1제적인 입장에서 연고성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에게 뭘 열어준다? 뭐가 실상입니까, 여러분? 뭘 보고 실상이라 그럽니까? 실상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연결고리 날카롭게 대비되는 게 느껴집니까? 지금까지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생멸 공부했잖아. 그 생멸과 관련된 공부가 연고성을 계기로 불생불멸의 실상을 열어제친다니까. 뭘 보고 실상이라 그럽니까? 참 존재가 지니고 있는 모습을 실상이라 그럽니다. 뭘 보고 참 존재라 그럽니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런 세계를 뭐라 그런다? 실상. 그럼 불생불멸한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생멸이 변하니까 불생불멸은 변화 안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은 변화하니 머물지 않는 데라 놓고 졸지 불생불멸 변화하지 않는 실상? 이건 무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은 뭐다? 유의법이야. 뭘 보고 유의법이라 그럽니까? 결합된 법을 보고 유의법이라 그러죠. 뭘 보고 유의법이라 그런다? 결합된 법을 보고 유의법이라 그러죠. 불타전 대만열반경 열반사를 공부할 때 끝없이 나왔던 말이 뭡니까? 결합된 것, 결합된 것, 결합된 것은 무상하니. 맞죠? 모든 것 할 때 모든 것은 뭐다? 결합된 모든 것을 뜻해. 그 결합된 모든 것은 뭐한다? 변화하니? 영원하지 않지. 그 말은 벌써 영원한 걸 암시하는 말이야. 뭐는 영원하다? 유의법이 변화하고 영원하지 않는 거라면 불생불멸하며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은 뭘 보고 실상이라고 부르겠어? 그렇지, 무의법이겠죠. 여러분, 연고성이라는 한마디가 불생불멸하는 무위의 실상을 열어젖히는 뭐가 된다? 열쇠 역할을 이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실상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뭘 통과해야 돼요? 그럼 화두를 통과해야지. 그 화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하고 멸하는 두 법 사이에 어떻게 연고성이 성립하지? 맞죠? 연고성은 기대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기대는 거라 그랬죠? 이놈 없이는 절대 이놈 못 생기고 이놈이 생길 때는 앞에 놈이 반드시 멸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는 뭐다?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허용하고 허락하는 관계여야 된다 그랬죠? 쉽게 보면 그 둘은 딱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안 붙어 있어야 됩니까? 딱 붙어 있어야지 그런 허용과 허락과 수용과 용납이 성립이 되지. 연고성이 성립이 되지. 그런데 우리가 본바로는 육근, 육경이 있을 때는 육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3시 5분까지는 뭐가 있었다? 이 몸이 있었다면 3시 5분 이후부터는 뭐다? 대인 몸이 있었지. 육근, 육경이 있을 때는 육식이 없었고 육식이 존재할 때는 육근, 육경이 없었어. 둘이 같이 있었던 적이 0.0001초도 없는 두 법 사이에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고성이 성립할까? 우리가 관찰해보면 틀림없이 연고성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술 다 하면 반드시 식초가 나오지 돌이나 물이 절대 안 나와. 술만이 식초로 가지 돌이나 물이 절대로 식초로 안 가. 그건 술과 식초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고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연고성이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있다는 말. 그런데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었고 식초가 있을 때는 술이 없었잖아. 둘이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 놈이 어떻게 둘만이 그렇게 짝짝꿍이 되어갖고 사건을 벌이느냐는 거야. 설명해봐라고. 출중한 하두입니다, 여러분들. 초기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하두입니다. 첫 번째 하두가 뭐였다? 우리 현실 속의 인과법을 적용하려면 뭐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거와 미래세를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 그걸 열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하두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어떻게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 놈들끼리 그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술 있을 때는 절대 식초 없습니다. 식초 있을 때는 절대 술이 없어. 그런데 술이 멸해야만 식초가 생기고 식초가 생겨야만 술이 멸하지. 술 없는 식초가 없고 식초 없는 술이 존재를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둘만의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연고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뭐 한 적도 없는, 공전한 적 없는 뭐가? 전후법이 어떻게? 공존한 적 없는 전후법 사이에 연고성이 관찰될까?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적어가세요. 어떻게 공존한 적이 없는 전후법 사이에 뭐가 관찰되고 있다? 술 다하면 식초 나오는 거 우리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식초가 나오기 전에 술 사라지는 거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 관찰, 그러지.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을 썼다? 관찰될까? 요 한 글자를.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공존한 적 없는 전후법 사이에 연고성이 관찰될까? 이 문제를 푸는 가르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은 가르침이 뭐다? 두 번째 경, 종종개경입니다. (263) 두 번째 종종개경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8개 하고 보였죠? 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저 질문에 대한 힌트가 있어. 공존한 적 없는 전후법 사이에 연고성이 관찰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뭐다? 부처님의 소식이 한 글자로 표현되어 있으니 그 한 글자가 뭐다? 다투야, 다투.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한다? 개하고. 네. 또 일주일 여러분들 미세먼지에 굴하지 말고 건강 잘 보존하셔가지고 이 도량에서 다시 만납시다. 어떻게 공존한 적 없는 전후법 사이에 연고성이 관찰될 수밖에 없는 이유 6일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